역시 올해 수출을 주도한 것은 지금처럼 반도체, 선박, 조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2차 전지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장기 성장주죠. 저는 멀리 내다보면 다시 채권을 살 시기다.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채권을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국내 또 수출이 또 이제 실적이지 않습니까? 월간 단위로 또 집계되고 또 이 10일 단위로 또 그 관세청에서 끊어서 또 그 집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예의주시하는 좀 지표인데요. 2023년도 6월 이제 발표된 수출 실적을 이제 일부를 좀 보다 보면 한국이 그동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출 물량을 늘리고 좀 대중무역 숫자를 좀 벗어나기 위한 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업종별로 보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조선 또 반도체 장비 이쪽의 6월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 하반기에도 결국 한국 주식 기준으로 뭔가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업종에서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작년부터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출 비중이 제일 줄어든 게 반도체고요. 예, 늘어난 게 자동차죠. 자동차 수출 비중이 작년에 8%였는데 올해 보니까 거의 11.5%, 거의 12%까지 접근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6월 20일까지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역시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조선, 배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올해 역시 수출을 주도할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도 저는 4분기에는 아까 중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도 4분기에는 중국으로 수출이 좀 늘어날 텐데요. 역시 올해 수출을 주도한 것은 지금처럼 반도체, 선박, 조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반짝 이제 증시에서 유행했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태조 이방원이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올해 상반기만 놓고 오면 태양광 빼고 조이방원, 이제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좀 대장주 같은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또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올해 하반기 많은 분들이 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분기 조정 후 4분기에 이제 주식으로 큰 성과를 내려면 뭐 주도 업종을 어느 쪽으로 좀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뭐 조만간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해가지고 뭐 삼성전, 현대차 이런 주가가 올랐는데요. 역시 하반기에 그런 주가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장기 성장주죠. 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조선주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울산에 강의하러 몇 번 가봤었어요. 근데 그 조선업종 관련자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동안 저가 주스 받아가지고 적자 냈는데 앞으로 3년, 5년 좋은 조건으로 수주를 많이 받아놨다는 겁니다. 일거리 엄청 많대요.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내후년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보니까 제가 거기서 들은 거하고 애널리스트 전망치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 차이 나는 게 애널리스트가 더 적나요? 예, 적어요. 예, 그래서 조선업종 담당자들이 조금 자기가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듣고 와가지고 애널리스트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애널리스트들이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예, 그래서 조선업종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뭐 이것도 내년 내후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방산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뭐 우리가 방산주 세계에서 뭐 요새 좋은 상품을 제일 빨리 싸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보면은 뭐 이것도 계속 뭐 세계가 계속 불안한 이것도 성장 산업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뭐 이런 업종들은 뭐 중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2차 전지라든지 조선 같은 건 사실 뭐 워낙 실적 베이스로 이제 향후 미래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담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또 조선하면 생각나는 게 작년에 또 교수님께서 저희 채널에 출연하셔서 또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또 조선 우량주를 좀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애널리스트들 실적 추정치가 좀 과소 추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산업 현장과 이 애널리스트 추정치의 괴리
이거는 사실 올해 상반기 2차 전지에서도 계속 예. 여론이 많이 지적했었던 예,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저 산업 현장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자꾸 여의도에서는 실적을 막 예. 그 일부러 과소 추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너무 이제 개인분들이 좀 분노를 하시는 그 모습도 보여가지고 뭐 이런 문제가 좀 고질적으로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이 산업 쪽은 어차피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뭐 여의도는 또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좋다고 자기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도 합리적으로 추정하죠. 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기업이익, 영업이익 추정할 때 자기 나름대로 다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그 모델이 다 있어요.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이익이 얼마나 변하고 그 다음에 뭐 특히 자동차 같은 거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이 10원만 떨어져도 자동차 영업이익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예생적인 조건만 아니라 그 회사에 맞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애널리스트 영업이익 추정치가 가소 추정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가대 추정이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영업이익 추정이 뭐 이코노미스트도 처음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에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은 그 다음 전망할 때 영업이익 전망치 목표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리서치 센터장 할 때 한번 저희 애널리스트를 그 이익 추정치하고 그 주가하고 한번 상관관계를 시차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영업이익 추정치가 1, 2개월 후행하더라고요. 주가가 오르면은 뒤따라서 영업이익 상향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뒤따라서 영업이익 전망치나 혹은 목표 주가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도 좀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 뭐 미래 예측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영역 같습니다. 이것도 그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채권을 사실 이제 많이 사셨어요. 이 채권 투자금이 작년과 올해 또 2년 연속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뭐 사실 채권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전통적으로 뭐 미국채 10년물 아니면 TLT 같이 좀 미국 장기채 20년 듀레이션 이상의 그런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개별 패스채라든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채권에 투자를 뭔가 하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올해 하반기 채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와 보라고 말씀 가능하실까요? 뭐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뭐 작년 10월 달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올라갔다가 뭐 최근에 3.2% 떨어졌다가 지금 뭐 3.78%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멀리 내다보면은 다시 채권을 살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금리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빠르면 올 4분기, 뭐 내년 상반기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에 선행했는데요. 지금 시장금리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하면 또 시장금리는 한 단계 더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1, 2년 뭐 이렇게 내다보면은 채권은 계속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뭐 채권도 뭐 브라질 채권을 살 것인가, 미국 채권을 살 것인가, 우리 채권을 살 것인가. 그런데 저는 미국과 우리 채권 보면은 미국 채권보다는 우리 채권을 써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앞으로 지금 정부 이번에 국가부도 이익이 넘기면서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특히 중식 중심으로 미국 채권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파는 걸 그동안 연준이 사줬어요. 근데 연준이 양적 축소 때문에 줄여야 돼요. 나머지를 미국 금융회사들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못 살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이다.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채권, 그 다음에 환율 측면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달러 가치가 작년 지수가 작년과 10월에 114에서 지금 102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우리 채권을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채권도 우리가 국채를 사느냐, 회사채를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주로 국채 위주로 네. 뭐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안전자산 국채 위주로 사셔라라고 말씀드렸고요.